17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2회고요. 224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언어 부분 나오고 있죠. 바르게 쓰인 문장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로 점검해 보죠. 1번에 취직할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가 여행 갈 시간을 내기란 좀채 쉬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취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여행 갈 시간을 내는 것이 쉽기는 한데 좀채 이게 좀처럼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부정의 서술어와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쓴다면 취직할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빼는 게 낫죠. 그가 여행 간 시간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좀채와 서술어도 호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맥락상은 취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 갈 시간 내는 게 쉬운 일이었다. 쓰는 게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낮은 점수를 받은 그녀에게서가 아니라 그녀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왜 에게서라는 건 무엇인가가 출발하거나 비롯되는 대상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만이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녀에게라고 쓰는 게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노력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며 인류를 위해 연구실에 남아 실험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누가 연구실에 남아 실험을 계속한다는 건지 주어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주어가 중복될 때는 생략될 수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그의 노력이가 뒷부분의 주어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3번도 안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무 문제 없죠? 자, 그가 가사에 몰두했던 것은 단순히 그것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인간관계에서 겪은 아픈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였다.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사동표현 얘기 나와 있고요. 우리 왜 시키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뭐로 바꿔보면 좋다고 했어요? 하다로 바꿔서 자연스러우면 하다를 쓰는 게 낫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1번에 군 당국은 김중희를 대위로 승진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승진시켰다 그대로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2번 보면 그는 차를 최대한 벽에 가깝게 주차했다. 그죠? 하다 쓰는 게 낫겠죠? 그다음에 3번에 위원회는 김 회장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하다 쓰는 게 맞고요. 4번에 법원은 판결까지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다 쓰는 게 자연스럽죠? 네, 3번 보시면 우리 중의성 할 때 이거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영향권 중의성, 특히 영향권 중의성, 작용력 중의성 같은 경우는요.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가 달라져서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정돈해 드리면 영향권 중의성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그죠? 부정 표현이나 아니면 수량 표현 등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포수 세 사람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 이런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수량 표현이죠. 그래서 각각의 포수가 한 마리씩을 잡은 건지 세 사람이 합쳐서 한 마리씩을 잡은 건지 한 마리를 잡은 건지 그게 불명확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나의 A 보니까 우리는 가야 할 길이라고 했을 때 길이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요. 방향이나 임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휘적 중의성이고요. 그 다음에 B에 학생이 모두 오지 않았다 부정 표현 때문에 이런 거죠. 아무도 오지 않았는지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은 건지 불명확해요. 이건 뭡니까? 부정 표현에 의해서 생기는 영향권 중의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C에 영수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같은 경우는요. 영수가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건지 영수를 늘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건지 그죠? 불명확하죠. 이런 거 문장 성분 간의 관계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기 때문에 구조적인 중의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D에 이모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시는 차를 얘기하는 건지 자동차를 얘기하는 건지 불명확하죠. 역시 어휘가 여러 의미를 가져서 생기는 어휘적 중의성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보면 기억에 해당하는 게 A하고 D고요. 그죠? 이건 둘 다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니은 쪽에 해당하는 게 C 그리고 디귿 쪽에 해당하는 게 B 해가지고요.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런 것들 좀 낯선 게 있죠. 우리 책으로 같이 보시면 가의 맨 마지막 줄에 이런 용어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참고 삼아 알아는 두죠. 자, 활용적인 중의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언어 외적 요소, 즉 발화 장면에 의해서 일어나는 중의성이라는 건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으면 시간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출근하는데 출근 시간이 지났어요. 이를테면 9시까지 출근인데 9시 반에 들어갔을 때 부장님이 지금 몇 시입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때 그죠? 지금 9시 32분인데요 하고 들어가면 회사 때려치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활용적 중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4번 한번 가보죠. 자, 고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1번 한번 보시면 자, 기억을요, 문맥에 맞도록 그러나로 수정한다. 일단 기억 앞에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 그죠? 이를테면은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은 방치할 수는 없다. 나쁜 점이 있다는 거니까 반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역접에 그러나 쓰는 게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떡 먹은 입 썰어치듯 같은 경우는요, 하지 않은 척하다. 말 그대로 시침이 뛴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니은 쪽의 맥락은요, 단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근원적인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임시 변통으로 둘러 맞추어서 일한다라는 의미, 그죠? 그러니까 근원적이지 않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는 의미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고치는 게 낫겠죠?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요, 경원을 사서는으로 수정한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이라는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욕하거나 경원해서는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죠? 그래서 경원을 사서는 하게 되면 대기업을 욕하거나 경원을 사서는 말이 안 돼요. 그죠? 대기업을 욕하거나 경원해서는 이렇게 바꾸는 게 적절하고요. 경원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원하다 같은 경우가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꺼리어서 멀리 하는 거.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쪽 보니까, 그죠? 답은 3번이네요.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활동. 지금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근본적인 빈부격차 개선책이기 때문에 리을이 빈부격차 개선책에 해당되지는 않죠.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통일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 맞고요. 네, 5번 보면 고쳐 쓰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일단 보니까요. 1번부터 단어의 쓰임이 어색함으로 탈피하는, 우리 왜 돌파하다 같은 경우가 뚫고 나아가는 거고요.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벗어나다라는 의미의 탈피하는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쪽 한번 보면요.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법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자신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독창적인 게 중요하지만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해서 역접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그러나를 그대로 놔두는 게 낫습니다. 또 안으로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쪽은 주술 호응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주어부가 뭐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관형형 명사니까 서술부도 관형형 명사로 길러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고치는 게 적절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보니까요. 주장을 포괄하지 못함으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 지금 앞에 보니까 창의적 사고가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점이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의 사물을 비판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노력이라는 말은요. 앞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6번 한번 가보죠. 어려운 문제 아닌데 얘는 뭐예요? 일단 1차적으로 전미사가 붙어서 파생되고 앞쪽에 어근이 붙어서 합성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책꽂이 같은 경우는요. 꽃다의 꽃, 그죠? 여기에다가 전미사 이 붙어서 파생된 것 앞에 책이라는 뭐가 붙었어요? 어근이 붙어서 합성어가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이고요. 자, 2번에 허수리 같은 경우는 그냥 허시라는 접두사 붙은 거고요. 3번에 가리개는 가리다의 가리라는 어근이 되는 어간에다가 개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흔들림 같은 경우는요. 흔들다에다가 리라는 전미사가 붙고 또 미음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보기와 구조가 같지 않습니다. 정답 1번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7번 한번 가보죠. 자, 좀 내용이 독특하죠? 이거 옛날 서울시 문제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1번에 신문 보도에서 같은 내용을 1에서는 개략적으로, 그죠? 핵심만 추려서 2에서는 상세히. 이거 그냥 내용 보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도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뭐예요?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 세대원은 공공 아이핀 발급이 불가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확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해명 자료 1의 밑줄 친 부분은 접속 대상이 대등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라. 우리 왜 대등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쓴다고 했죠.
발급 일자나 대리인 신청인데 여기서는 그냥 명사고요. 그럼 여기서는 대리인의 신청에서 서술의 역할을 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구조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해명자료 2는 단독 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 그러면 단독 세대원인 경우가 거의 없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단독 세대원일 때 그죠? 이거 IPM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단독 세대원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요. 단독 세대원이 있다는 거고 단독 세대원이 어떻게 IPN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가보죠. 부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렵지 않아요. 1번에 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기본 단위다. 순서만 바꿨네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1문단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간접 발화의 의미는 언어 사용 맥락이 기대어 파악된다. 2문단의 첫째 줄 보면요. 간접 발화가 사용되는데 맥락에 의존해서 파악된다.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3번에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직접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왜 1문단의 넷째 줄 보면요. 그죠?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게 직접 발화고요. 암시적 간접적으로 표현된 거 그러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표현된 게 의도가 더 잘 전달되겠죠. 암시적 돌려서 말하는 건데요. 그죠? 이게 어떻게 더 직접적으로 잘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간접 발화가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는요. 본문에 직접 언급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이 내용으로 추론을 해보면 그죠? 직접 발화가 의도가 더 잘 전달될 겁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도 어렵지 않아요. 3문단 한번 보면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요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가 청유 형식이 청유문, 의문 형식이 의문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손함이 드러난다 해가지고요. 4번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시면 어법에 맞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번 보죠. 날씨가 내일부터 누그러져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 문제 없네요. 그 다음에 2번에 내가 유학을 떠날 때 친구가 요거 시키다 나와 있으면 무조건 하다로 바꿔보라고 했죠. 그래서 친구가 소개해준 학교는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다 했을 때 하다를 쓰는 게 자연스럽네요. 2번 하다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일반 축구팀은 불안한 수비와 문전 처리가 미숙해서 그죠? 대등한 것은 문장 구조가 그죠?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문전 처리가 미숙하다 여기는 불안한 수비 뭡니까? 수비가 불안하고 문전 처리가 미숙해서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그다음에 4번은 휴대가 문제가 돼요. 우리 휴대라는 것은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방송 장비를 휴대가 아니고요. 방송 장비를 뭐라고요? 실은. 그죠? 방송 장비를 실은 트럭이 현장에 대기하면서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보죠.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합성어 얘기하고 있어요. 합성어. 지금 보세요. 정답은 1번인데 요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도 상이고요. 일단은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과 터, 짓, 감이다. 어근이에요. 어근. 그러니까 혼자서 단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문장에서 이를테면 장을 담그다, 장을 지지다. 그다음에 터를 닦다. 그죠? 터가 좋다. 하는 짓, 나쁜 짓 했을 때 이것도 한 단어로 쓰이고요. 이 감도요. 그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 재료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마 한 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얘도 하나의 어근입니다. 이거 장, 터, 짓, 감 같은 게 다 요게 다 일종의 전미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착각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요거 합성어고요. 설이 빠른 설이 더하기 발인데 사이시옷 우리 사이시옷은 기본적으로 합성어에서 적잖아요. 그 다음에 둥이 전미사 기전미사고요. 그 다음에 깍두기 같은 경우도요. 깍두기에다가 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물론 그거 몰라도 일단 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핫 같은 게 전미사 접두사기 때문에 합성어가 아니라는 거 드러나고요. 작은 형은 물론 합성어입니다. 그죠? 자, 김치찌개, 김치와 찌개, 돌과 다리, 그 다음에 암과 닭 해가지고요. 합성어지. 요거는 암탉 같은 경우는 수나 암을 나타내는 접두사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파생어고요. 시나브로 같은 경우는 단일어예요. 어근 하나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요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요 문제 그냥 다른 걸로 확장하지 마시고요. 선택지 1번 정도에 나온 내용으로만 정돈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11번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자, 보니까 그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그죠? 우리 대등한 구조는, 그죠? 대등하게 연결될 때는 문장 구조가 같아야 해요. 그래서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려졌다는 불리다의 어지다 붙은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불렸다. 3번 같은 경우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 그러면, 그죠? 마음씨 좋으니 할머니를 꾸밀 수도 있고 손자를 꾸밀 수도 있어서 문제가 돼요. 다만 바꿔서 그는 마음씨가 좋으니라고 바꿔도요. 수식의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어순을 바꾸거나, 그죠? 할머니의 마음씨가 좋은 손자이다라든가 아니면 심표 찍는 방법들 활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대상이 나무 같은 무정명사, 식물이나 무생물이 대상일 때는 에게가 아니라 에를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걸 거고요. 그죠? 행위받는 대상이 유정명사일 때는 에게. 사람이나 동물이죠. 그 다음에 식물이나 무생물 같은 무정명사일 때는 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12번 보시면 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일단 솥, 그 다음에 하고 결합했을 때 솥 했을 때 티읕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대치 교체적으로 해서 기억 나타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솥하고 했을 때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서 티읕으로 발음이 되는 거니까 축약 일어난 거죠. 2번에 기억과 리을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3번 보시면 어법에 맞는 거 해가지고요. 1번 보죠. 그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김 교수에게 피아노를 사사했다. 일단은 고쳐 쓰기나 아니면 공공언어 바로 쓰기 문제에서 어휘의 올바른 쓰임이 현재까지 출제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 예전에 자주 나왔던 것들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사했다 그러면 1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는 거고요. 다만 얘하고 좀 구별해야 되는 게 사숙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얘는요.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고 마음속으로 본받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주민들은 대상이 정부 당국은 무정명사니까 그죠? 정부 당국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인간은 현실을 지배하기도 하고 현실을 복종한다라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생략되면 안 되죠. 그래서 현실에 복종하기도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요. 4번에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에 가름합니다. 가름하다가 대신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름합니다. 가름하다는 뭐뭇을 가름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요. 중의적인 문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은 우리가 구조로 봤던 거예요. 이게 아내와 남편을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은 남편과 아이들을 비교하는 건지, 즉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정도와 남편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그죠? 남편들과 아이들 자체를 비교하는 건지 불명확한 거죠. 이건 우리가 학습해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에 사랑하느니 조국을 꾸밀 수도 있고 딸을 꾸밀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다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건지 일부는 처리하고 일부는 처리하지 못한 건지 불명확하죠. 그래서 중의성을 지니게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해서요. 그죠?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문제 없고요. 자, 15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음운 규칙이 모두 나타나는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해가지고요. 설명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문제 유형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요. 덮개라고 했을 때 덮에 받침 피읍이 그죠? 비읍으로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는 나타나는데 깨라고 발음되는 건 안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소조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된 소리 되기 경음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엔 문고리 같은 경우는요. 합성어에서 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 만났을 때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건 얘는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일단 꽃 이렇게 해서 꽃의 받침 치읓이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요. 음절의 끝소리죠. 그 다음에 미음 앞에 디귿이 니은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비음화 현상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요. 니은과 리을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해서요. 요거는 융화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난도하의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군데군데 비어있는 개념 같은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언어 교재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17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